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엠피리언 고2부 봄학기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좀 담백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각 시기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집중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순서는 내신 준비 어떻게 하는지에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 4월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공부에 대한 일반적인 도형이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 그 개념이 어떤 조건을 만나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지를 경험한 뒤에 그런 경험을 맞춰서 반복하고 체화되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개념 이해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선생님이 좋은 수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은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문제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한다라고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수학 공부의 일반적인 설계 과정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어떤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고 어떤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 학원의 시스템과 저희 학원의 특징은 좋은 선생님들이면 당연히 아이들이 현재 배워야 될 거에 집중해 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거고 그 배워야 될 것에 집중하는 내용, 과목과 그리고 아이들 실력에 따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벨링은 필수적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 좋은 시스템이라는 변형이라는 건 그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치가 있어야 하고 그 학년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 학년부에서 배우는 것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된 자료들이 좋은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고2부가 하나의 단독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레벨링한 상태에서 그 학교에 맞도록 연구하고 분석해서 좋은 문제집을 만들려는 과정으로 작년 1년이 돌았고 그전 연도도 돌았습니다. 그 결과들이 좋게 나왔다는 건 뒤쪽에 학원 자랑 경험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그건 고2부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달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내신은 이렇게 보통 준비하는데요. 이건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대수하고 미적은 공통으로 상대평가하고요. 그 다음 이게 기존의 수능체제 상에서 수능특강이나 모의고사 기출서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게 체크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나올 거라서 내신조차 그 내용을 반영해서 가르친다고요. 확통과 미적과 기하는 그동안은 선택 과목이었고요. 그 선택이 확통과 미적에 대해서 기하보다 월등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여학교는 아무래도 확통 선택자가 많아서 수특 모의고사 사용하면서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은 문제들을 썼고요. 미적2는 미공개 지망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보통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2를 했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남학교는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확통의 선택 인원들이 문과 쪽에 집중돼서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춘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는 그전에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었기 때문에 부교재를 변형하는 걸 중심, 학교 프린트를 변형하는 걸 중심으로 했고요.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만나게 될 시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확통, 미적, 기하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대수미적 확통이 수능에 그대로 출제가 되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남학교에서 확통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미적2는 난이도가 낮아진다. 수능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하는 상대평가 요소로 바뀌기 때문에 등급제 구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폭 난이도 증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난이도 변화의 예측 지점인데요. 대수나 미적은 수능 과정이고 그리고 확통도 수능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파트에 대한 내신 난이도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 학원이 방향성을 잡은 거고요. 아이들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인데요. 학교 지정과 학생 선택으로 각 학교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2학년 1학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으로 미적, 대수, 기하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고 기하가 선택 과목인 학교들이 있죠. 근데 중앙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미적2가 학교 지정으로 2학년 2학기에 있다는 건 저희가 다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적이나 대수 파트에 대해서
중앙고는 미적원과 대수를 1학기 때 해야 된다는 부담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화 같은 경우는 확통 난이도가 낮지 않은 학교였는데 그 확통이 1학기 때 대수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배화, 인창, 경복 등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기하의 선택 지점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 이걸 반영해서 반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겠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부교재명 내신 난이도인데요. 보시면 아직 부교재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교재 지정 이후에는 당연히 빨리 반영이 될 거고요. 현재는 작년 기준의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기준으로는 중앙, 이화, 이대부, 배화, 인창 대신이 상대적 난이도입니다. 이화의 시험지를 중상이라고 보았을 때 중앙고의 시험지는 상 최상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그 학교 아이들이 대수미적을 우리 학교는 쉬워 이렇게 느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 구조가 저렇게 되었구나인데 저기에 반영해서 이 친구들이 사용했던 부교재를 2학년 때 써야 되는 아이들로만 구성을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고는 수특변형 킬러까지도 학교 자체 제작하는 건 1학년 때 이미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수특을 변형하고요. 킬러 문제를 자체 제작하는 요소로 집어넣는다라는 거고, 확통은 수특 변형으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들어갔고 숫자 변형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 확통 난이도도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적2는 수특 변형의 킬러 라인까지 나왔었지만 이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대상이기 때문에 이 요소도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두 가지는 2학기 때 배우는 중앙고의 과목이니까 그 사이에 정보 반영해서 저희도 또 새로운 예측을 꺼내놓고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여고는 수특 변형 2단계까지라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지는 않았던 시기에 확통은 수특 변형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여기는 수특 변형이 이화스러운 변형들이 좀 들어가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었던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 부분은 대수미적 모두 모의고사 형태의 부교재를 썼는데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 하면 부교재에 없는 모의고사 문제들도 다양하게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다 풀어보기만 하면 그 난이도를 극복할 수는 있지만 다 풀어본다는 게 수능의 역사와 함께 할 만큼의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학원 선생님들의 예측으로 좀 좁혀주거나 이대부고의 기출 베이스로 했을 때 이 레인지 안에서 조금 좁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소화하기는 많이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적2는 2학기 때 있는 과목이고 선택과정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특 변형은 고3 기준이니까 여기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화여고는 모의고사 부교재고요. 부교재 연동률이 워낙 높은데 주된 방향성도 숫자를 변형하기 때문에 많이 훈련되면 이 안에서 점수 얻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모든 학교들이 수특이나 모의고사 기출 라인을 따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 연습이 대수 미적분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2학년 때 선택한 아이들만 배우는 내용은 전부 다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이라던가 노고 기출이라고 하여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확인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을 실제로 반영해서 기하가 너무 무겁지 않은 교재로 구성을 해두면 되겠다도 저희 학원이 기하에 대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이라는 걸 뒤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반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보더라도 학교별로 나눠서 하는 아이들이 중요한 그룹핑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통의 요소로 가르치는 학교들은 공통으로 가르쳐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걸 눈으로 확인하기 좋게 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학교별 교육과정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그룹은 당연히 중앙고였네요. 미적하고 대수를 1학기 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었고요. 이화하고 이대국어도 나눠줘야 되죠.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난이도 있게 처리하고 있는 확통이 1학기 때 같이 해야 되는 과목이고 이대국어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미적분 1과 미적분 2가 같이 들어오니까 학교별 반 구성을 인원수와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화 같은 경우는 내신 부교재 연동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화 여부도 한쪽 반으로 빼는데요.
배화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생기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꾸릴 수 있는 활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배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배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저희하고 요일이 겹쳐서요. 특별히 배화 아카데미 반을 구성해서 월목이 아닌 화금반으로 구성시켜서 여기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화 아카데미 때문에 학원 일정하고 틀어진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실력별 레벨이 우선 고려되는 그룹핑은요. 내신 대비 부교재 활용도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별 교육과정이 특수함도 없는 친구들은 수학적 실력 레벨링을 해줘야 아이들이 비슷한 문제에서 비슷하게 집중하여 정답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인창 대신 경복, 상명, 덕성, 외고 일반고들은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응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1학년 때 이미 성적 안에서 성장을 많이 못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태도적인 아쉬움이라던가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쌓아올린 실력이 조금 더 얇은 친구들은 현재 겨울학기 때도 유지가 되었던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할 건데 신규생들도 테스트를 보고 필요한 경우는 DDC라는 특별반 안에서 이 친구들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중앙 이화, 이대부, 배화 친구들 중에 대수나 미적분에서 성취도가 좀 낮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DC로 가면 그 반 안에서 성취도를 높이고 다시 정규반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프로그램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저희 학원은 이제 내신 집중하는 학원이니까 내신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은 3월부터 7월까지 대수 미적분 하고요. 여름학기 때 2학기 때 진행되는 미적분을 정규에서 하고요. 확통을 필수 특강으로 여는데 여기는 수능 과목이 아니고 여기는 수능 과목인데 여기서 필수 특강으로 얘를 좌우 그 두 개를 구분을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 있는 미적분이 초기 접근할 때 배워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 요소가 짧은 여름학기 때 이걸 소화하려면 확통이 특강으로 가고 정규가 미적분으로 가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학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나는 미적분 2는 문과생인데 확통은 할 건데 그런데 내가 내신에서 미적분 2가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결국 수능을 만나서 대수나 미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대수 미적분이 너무나 가벼워서 미적분 2보다는 수능의 기초적인 실력 자체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정식 프로그램을 개강시키고 2학기 때는 대수와 미적분을 다시 겨울학기 때 이 친구들하고 다시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 2학기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안내가 될 겁니다. 이화여고는 내신에서 대수 그리고 미적분 이렇게 중요한 과목들이 1학기, 2학기로 나뉘어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대부도 마찬가지고 대신상명, 덕성까지 그리고 배화 인창 그리고 이화 외까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화 외고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서 이제 기하 같은 걸 배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필수 특강 안에서는 제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레벨링 되는 수업이 필요한 경우는 그 경우에 맞춰서 여름학기 특강부서는 여름학기 개강 전에 다시 안내가 될 겁니다. 3월에 이제 집중해서 내신 대비 기간 3월하고 4월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3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 범위를 3주간 복습한다가 중심입니다. 사용했던 교재와 그 교재에서 다뤄졌던 난이도를 기반으로 내가 쌓은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진도가 진행된 이후에 중간 범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특이 진도는 특강으로 따로 진행을 한다가 기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교재는 학생 수업 이해도를 중심으로 빌드업, 어플라이, 어치브라는 단별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보시면 빌드업은 생 수학의 비슷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야 저희가 소통하기가 가장 좋아서 저 용어를 쓴 거지 생 수학의 비슷합을 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기본 유형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주는 시기로 3월을 보내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어플라이 대수 같은 경우는 마플 교과서의 발전 문제 정도의 수준이라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대상으로 해서 복습하고 이 정도를 다시 복습해서 자기 걸로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쟁이 스텝 3 정도인데, 고쟁이 스텝 3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이라던가 그 기출의 변형까지도 담겨져 있는 문제라서 본인이 이 정도 레인지에 있다면 이 어치브를 그리고 어플라이를 빌드업을 그 학원 원래나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에다가 배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배와 EM반, DDC, 중앙 EW1반은 빌드업을 현재 교재로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들도 확인하시는 교재들로 아이들이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3월 동안에 대수와 미적분의 복습을 진행한 뒤에 4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별 교육과정에서 나온 부교재라던가 학교에서 많이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문제들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 갈 거고요. 그 다음 그 소화도 중에 예상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직접 맞출 수 있는가라는 거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전에 시작할 거고요. 학교별 수준별로 반편성에서 교재가 구성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재는 3월 교재고요. 4월 교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려 있습니다. 어떤 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뒤쪽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 시기에 뭐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실시하고 성적표 발송하고 아이들이 어디가 약한지 1대1 개별 보충을 진행한다 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본인이 약한 파트에 대해서 피드백 받고 그 파트 다시 공부해라 라고 지시받아서 수행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파트 자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거라서 그 보충을 담당하는 일정을 팀장님과 함께 시기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시험 적중, 직전 특별 수업인데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시험지와 그리고 다시 보기용 문제들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교과서 및 부교재 변형 문제가 제작되는 게 학교별 맞춤 내신에서 되게 중요한 형태가 될 텐데요. 그 이대부고도 그렇고 중앙고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조건을 변형하여 재구성한 문제들을 가르칩니다. 이대부고는 원래 1학년 때는 숫자 변형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1학년 때도 숫자 및 조건 변형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2학년 속성이 조건 변형을 기반으로 한다의 속성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전체적으로는 조건까지 변형한 걸로 대응을 할 건데 처음부터 조건 변형하면 아이들이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친 뒤에 숫자 변형, 조건 변형 등을 유지하는 형태로 아이들의 성취도가 단계별로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형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고2부 학생들이 실제로 배화 친구들은 숫자 변형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조금 적응도가 높아서 성적대가 잘 나왔고 그리고 중앙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건 변형들까지 다 집중해서 새로운 문제도 만나면서 조금 더 성적대가 좋아졌습니다. 학교별 워크북인데요. 이 워크북 자체는 어차피 부교재가 지정돼야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3월에 저희 고위부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일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숫자 변형으로 그치면 좀 편한데요. 조건 변형을 한다는 거 한 문제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 기반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미 저희 고위부에서 많이 변형해놓고 제작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이 학교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반영한 변형들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표적인 변형 과제인데요. 작년 중앙고 기준의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레벨 3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걸 미리 보는 중간고사와 미리 보는 중간고사에서 한 번은 숫자 변형이고 한 번은 이제 조건식을 변형하는 형태로 됐거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조건이 변형된 문제로 기출이 되어서 아이들의 정답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100점 만점인 친구가 4명 나왔는데요. 60점 만점인 친구가 4명 나왔는데 그 중에 3명이 저희 학원 재원생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풀어봤던 문제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함수가 지수함수로 바뀌는 것 정도는 금방 적응을 해서 답을 맞췄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이대부고와 관련된 겁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가 작년 이대부고의 기출 문제였는데요. 이대부고 변형 문제와 그리고 중간고사 두 파트에서 이렇게 할 때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학교 내신을 내면 그림을 빼고준다라는 게 1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삭제하는 변형을 그대로 적중해서 같은 계열의 문제가 그림 없는 형태로 나온 것까지도 대응을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배화나 다른 학교들은 어떠냐라고 하면 그 변형이 이런 형태의 변형보다는 숫자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숫자 변형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의 훈련도는 다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4월에 클루라는 교재를 사용할 때는요, 기본 프레임 교재입니다. 각 학교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 유형별로 좋았던 문제들만 골라서 아이들에게 다시 풀리는 교재라서 이때쯤 되면 이 교재를 통해 기출의 형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화통클루라는 교재도 있고요. 이것도 다 동일하게 주변 기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이 화통클루는 내신 범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가르치는 거라서 부담 없이 집중된 내용을 전부 다 이 교재 한 권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특강 같은 경우는 초기 들어갈 때부터 클루로 시작해서 클루로 완성되면서 아이들이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프린트물이 붙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클루는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기하가 가장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 대상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출, 개념 전체를 한 권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 안에서 개념 배우고 유형하고 그 다음 기출까지 달려가도 그 주변의 기출 자체의 난이도가 유형의 변형에서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단권으로 적응해서 내신 개념과 유형을 충분히 커버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 시간의 부담을 조금 줄이려고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등급 체제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교육과정에 새로운 컨텐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새로 나오는 게 내신 인사이트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시험 문제 저희가 이제 고1부에서는 많이 사용하던 용어가 준킬러, 준심화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준심화된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몇 번 적응해서 동일 주제를 다루다 보면 그 문제의 논리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 문제와 유사 문제까지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제작된 거고요. 그래서 함수값 합의정리라는 하나에만 적용 연습, 적용 연습, 적용 연습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문항 구조를 세팅을 해서 요 빈출되는 적당한 준심화 문제는 다 맞춘다 이런 의미로 내신 인사이트라는 그 파트가 따로 컨텐츠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건 중앙고를 위한 컨텐츠인데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중앙고는 매년 자체 제작 문제들을 제작하시죠, 선생님들이. 그럼 그 선생님들이 이전에 만들었던 문제 제작의 논리를 아이들이 다시 변형해서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바꿔가는 선생님들의 논리 구조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럼 그 논리 구조의 익숙함이라는 걸 그냥 기출만 풀었다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중앙고에서 나왔던 기출을 그 기출을 다시 변형하여 그 변형의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까지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건데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고가 관연도 기출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변형하는 것까지 경험하는 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무엇보다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루 플러스라는 그런 컨텐츠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기출 큐레이션인데요. 이건 수능 26년 수능 22번이거든요. 그래서 중상위권과 모의고사 기반의 출제학교를 위한 컨텐츠고요. 모의고사 기반의 출제학교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을 아우른다는 뜻이겠죠. 그 친구들이 변형 문제를 연습하고 다시 변형 문제를 연습하면서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변형을 중심으로 자기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건 변형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담고 있는 기본 논리 구조를 내가 활용하는 연습까지 시키겠다. 그게 길게 보면 수능을 대비하는 학교 교육의 과정이고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고2들을 위한 수능 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킬러존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킬러가 나오는 1등급을 넘어 4%를 바라보는 학생을 위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최상위반 아이들이 월목에는 없었고요. 화금반하고 수토반에 있었던 최상위반 아이들이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계속해서 풀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불안해해요. 내가 이 문제를 진짜 외워서 푸는 거 아닌가? 그 문제 적용까지도 논리를 외운 거지 나의 실력적으로 증가하는 건가? 라는 걸 궁금해하는 친구들 덕분에 작년에 이제 팀장님이 매우 고생을 하셨는데 새로운 문제를 제작하거나 그 문제와 별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비슷해 보이지만 별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들을 따로 선별해서 그 문제를 가르치고 또 확인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로
이번에 최상위권의 4%를 넘는 친구들을 위한 킬러존을 따로 구성해서 그 문제로 양질의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과부담될 수도 있지만 선별하며 좋은 문제를 경험한다 쪽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황은 반별로 담임 선생님이 진행하시면서 이 정도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다 싶은 문제들로 구성해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발췌해서 배제하시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고위팀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경험치와 그런 것들을 녹여서 한 팀이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지 확인하시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고판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라는 부분들은 다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목반 친구들도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월목반이 개강됐던 이유가 태도를 좀 만들어주자, 일찍 불러서 더 공부시키자였지만 2학년 되면 아이들 태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아이들 스스로 겨울학기를 경험하면서 후회하지 않겠다, 다시 1학년 때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쌓이기 때문에 1학년 때와 똑같은 의미로 월목반이 운영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요일만 배정되어서 같이 운영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 드리면 3월 교재에 어치브 쓰고, 어치브나 어플라이 쓰고, 어치브 어플라이 쓰고, 빌드업 쓴다. 그리고 4월 교재에 클로 쓰는데 클래스별 맞춤 프린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화해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운영진으로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좀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성과치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잘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게 작년 1학기 종합성적입니다. 보시면 1등, 2등, 4등, 5등 이렇게 쭉 있잖아요. 4% 1등급이니까요. 실제로 학교에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 친구들이 전부 다 저희 학원 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전교 1등, 기말고사도 전교 1등. 이 저희 학원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12명이 1등급인데 그 중에 3등, 9등, 12등 3명을 제외한 학원이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다 나왔다라는 건 저희 학원이 잘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 친구들이 실망하지 않고 이 학원에 계속 다녔던 이유가 있는 걸 거고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선구안이 있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이것만 보셔도 우리 학원의 컨텐츠라든가 선생님들이 수업력이라든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잘 가르쳤다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선택하는 학원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화여고인데요. 배화여고 내신 특징 자체가 모의고사 기반 문제 비중이 높지만 숫자 변형과 조건 변형인데 사실상 숫자 변형 쪽이 조금 더 많은 편이라서 빠른 풀이와 계산의 안정성이 중요한 건 여전히 1학년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중하위권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작년에 2학년 기준으로 배화여고가 3반이 있었는데요. 3번째 반에서 1등급 받은 친구도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훌륭히 연습을 계속해서 그것만으로도 1등급까지 받아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끼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그 마음만으로도 점수의 상승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특징적인 거죠. 배화 아카데미 반이 이렇게 개설이 돼서 1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카데미 때문에 재원생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 신규생들이 입반을 원할 때는 본인이 아카데미 반에 들어갈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반배정할 때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화여고도 자랑할 만 하겠죠. 종합 보시면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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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1등급, 1등급, 1등급 이런데 쟤네 왜 갑자기 2등급을 자랑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2등급이 4%대 2등급이니까 실제로 현재 1등급 인원수를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교 1등 저희 학원이고요. 전교 2등도 저희 학원이거든요.
배화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저희 학원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1등급이 실제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3명이 저희 학원 재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2등급 인원은 10명 중 저희 학원에 5명 다니는 거라서 실제로 배화 학생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거의 대부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언컨대 여기에 있는 등급들 중에 일부의 등급은 고위부 선생님들의 역량과 학원의 역량이 만나서 학생들의 의지하고 만나서 만든 캠이지 아이들 실력 자체만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보기에는 중앙에 비해서는 조금은 선생님들과 학원의 선택지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학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성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교육의 영향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고 정규 프로그램인데요. 내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비교적 확통도 그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개념을 그대로 출제한다는 속성을 반영하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아이들 소화도가 한 단계 하는 게 좋아지면 되고요. 그래서 이반 같은 경우는 수업 자체도 이화 확통 수업과 정규 수업이 병행될 때 확통 수업으로 대수의 난이도에 조금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규 수업 전에 이화 확통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 범위까지를 진행하면서 아이들 소화도를 높여가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소인수를 진행할 거고 역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가실 거다라는 게 이 반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이 수업 계획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조금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거나 노력에 비해서 자꾸 개념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부 정규 프로그램은 MPT반에서 진행하거나 이대부 R반에서 진행을 하고요. 모의고사 기반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데 그 모의고사 기반이 플러스 알파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학생 양 자체가 좀 증가해야 될 것 같고요. 태도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준비해줘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이대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수업하셨던 선생님이 이대부의 정교권 아이를 데리고 하셨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중간 1등급, 3등 이렇게 나왔고 전 과목 베이스로는 좀 더 좋은 등수까지 올라간 친구인데요. 아시잖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를 위해서 문항 준비는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라 지금 현재 이대부 인원에 비해서 이대부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자체는 학원에 되게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량이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오롯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문항이 제공이 되고 소화를 높여갈 수 있는 계획을 잡아두었습니다. 그 다음 연합반 정규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 기반의 정규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MPT에서 그리고 화목토반을 운영하는 DBC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대신 기하를 하는 특강들이 있는데 이건 특강으로 빼는 이유가 선택한 학생들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로 순차적으로 너무 다른 대수나 미적분이나 나중에 들어갈 확통 같은 수능 선택형 과정의 공부량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 학교 내신에서 선택을 했다 그런 친구들은 이 특강을 동시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연합반의 MPT반은 최상위권의 상위권 집중훈련 반이고요. 거의 모의고사 문제와 그 모의고사의 변형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요. 보통은 이제 학교 선을 넘어가는 문제들도 많이 풀고 수능까지 대비하는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와 변형,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조건 변형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음 과정을 준비해가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반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는 수학적인 기초가 어느 정도 닦여 있어야 이 반의 수업량을 좀 쫓아가기에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그 구조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반고에서 수학을 1등급 정도 받고 본인이 공부한 거에 만족해서 난 1등급 나오니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습의 양이 오히려 좀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안정적으로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수학 1등급이 나오게 되는 순간 주변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학습량이 줄어든다면 나중에 수능 볼 과정 안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 습관이 오히려 고3 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이 연합반에서 다른 학교 1등급 아이들, 다른 학교 최상위권 아이들하고 경쟁 자극을 좀 시켜서 내 공부가 지치지 않고 타성해지지 않도록 배치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DDC 반입니다. DDC는 Daily Down 클래스인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반인데 사실 이제 아직 습관이 잡히지 않았던 친구들, 그리고 당일의 소화를 자꾸 뒤로 미루다 보니까 단원이 진행된 이후에 내가 미루는 것들이 그 눈덩이가 돼서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고요. 그래서 정규 4시간 동안 집중하지 않고 나누어 짧은 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3회 동안 공부하면서 2시간 개념 수업하고 2시간 개별 클리닉 하는데요. 이 개별 클리닉은 옆에서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화 안 된 거에 대해서 당일 배운 내용 중에 소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받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 테스트 진행해서 거기까지, 즉 오늘의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놓자. 요 정도를 만족시키면 네가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든 어떤 내신 준비에 정규반으로 이동하든 간에 그 기초는 여기서 쌓자라는 의미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아이들이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진행해서 반별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가 월별 무엇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했는데 좀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열어서 아이들이 교통정리가 안 되거나 내가 그것이 대상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고 정확하게 필요한 프로그램들만 열어서 아이들이 이제 다른 과목들 학습량이 증가하잖아요. 과학탐구, 사회탐구의 증가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적화된 수업을 준비해 두는 상태니까 이 수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혹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